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네요.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진짜 세상을 바꿨겠습니다. 좀 평상시에도 지구과학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무조건 잘 치세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엄청 쉬우니까 지금 공부 안 한 학생들도 먼저 그거부터 하세요.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친구들 경쟁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잘 가르쳐 주세요. 교학상장 아시죠? 가르치면서 배운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잘 좀 하십시오. 잘 좀 하시고 힘들 거예요. 이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자료도 계속 나타나고 실수도 해서 틀리면 아쉽잖아요. 나 몰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수해서 틀리면 일단 기본적인 실수할 수 있는 거 실속하니까 제가 떠올라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별이 두 개가 있답니다. A, B가. 그런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대가 만약에 1대1이에요. 그럼 표면 온도 B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대1이라고 하면 맞죠? 맞습니다. A랑 B랑 C가 있대요. C가 있는데 1대2 대 3이래요. 파장대가. 그럼 표면 온도 B는 3대2 대 1이 된다고 하면 틀리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6 해주면 6대 3대 1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수할 건덕지가 많아요. 하여튼 다들 집중해서 최대한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하네요. 기울기가 변하네요. 그리고 이심률 같은 건 변하지 않는다. 이 두 요인에서만 바뀌고 우리나라랑 P시기에 일어난 변화를 봐라. 일단 현재를 한번 보니까 현재를 보면 지금 북반구가 여기가 겨울철이죠. 겨울철이고 근일점이 겨울철이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계절 변화가 생겨요. 겨울, 그리고 겨울 다음에 봄이죠.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번 P시기를 한번 볼까요? P시기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세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26,00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6,500만 년이 지나면 6,500만 년이 아니라 6,500년이 지나면 시계 방향으로, 여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죠. 공전 방향이랑 반대예요.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구 자전축의 북극 쪽의 자전축, 이거를 제가 중심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전축 경사가. 지금 2차원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모니터 볼 때 모니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전축 경사가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90도가 또 지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꺾여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요 방향은 보통 물리나 과학에서는 나오는 방향을 의미하고 이건 들어가는 방향을 의미해요. 일단 참고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시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P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덧대지 말고 여기 똑같이 그릴게요. 태양이 여기 있고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A시기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있는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 다음에 봄이죠. 여름이죠. 가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바로 볼까요? 근일점에서 봄이다. 근일점에서 봄이다. P시기 우리나라 근일점에서 봄 맞죠? 원일점에서 가을. 기억 맞고요. 원일점에서 기온이 현재보다 낮다. 원일점에서 기온이 현재보다 낮다. 원일점은 지금 현재를 한번 볼까요? 현재의 원일점은 여름이네요. 그리고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일점은 가을이네요. 가을이니까 기온이 현재보다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름에서 가을로 됐으니까.
그리고 디귿 기온의 연교차가 현저보다 커진다. 사실 요것만으로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24.5도. 기울기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클 겁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커져서. 그런데 만약에 이 세차 운동에 의한 변화만 한번 좀 볼까요? 근데 이게 좀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겨울철은 여기 요만큼 거리네요. 여름철은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네요. 그런데 바뀐 지점을 보면 거리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교차가 지금 좀 작죠? 얘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걸로 보는 게 일단 요걸로 보시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겠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가와 나는 현재로부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문제 바로 볼게요. 가와 나의 이외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가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 태양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 A시기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은 현재보다 작다. A시기는 지금 태양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1AU고 현재는 1.02AU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그 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천문학 단위입니다. AU는 천문학 단위인데 1AU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땐 1AU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이심률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타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반구가 여름인 이 원일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2AU라고 보는 겁니다. 1.02.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0.98AU가 되겠죠. 전체 이 2AU라는 건 똑같대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A식이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라는 것은 지금 좀 더 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양과 원일점 사이 거리가 1이 되는. 그래서 이심률은 현재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든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이심률이. 그리고 A식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다. 맞습니다. 이심률은 작을수록 원에 가까운 거고 클수록 타원이 되는 거예요. A식이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다. A식이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사실 저는 자전축 기울기 이런 거 보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북반구든 남반구든. 그래서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맞아요. 남중고도도 더 높아지고 낮의 길이도 더 길어지고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더 많아질 겁니다. B시기에는 현재보다 계절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B시기에는 현재보다 계절 변화가 B시기는 보면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졌어요. 계절 변화 작게 나타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한번 나의 요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똑같은 양상을 띌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똑같을 거예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공전궤도. 여기서는 경사각은 변하지 않네요. 경사각은 변하지 않고 방향과 이심률만 고려한다. 북반구 위도 30도에서 하진날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가 보다 작다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 여기가 하지죠. 북반구가 여름. 그러니까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하지죠. 여름이죠. 북반구가 여름. 그리고 여기가 여름입니다. 더 가까워졌네요. 나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가가 나보다 적다. 맞습니다. 더 멀리 있으니까 남반구 위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적다. 남반구 위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적다.
남반구를 보면 여기가 여름인데,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죠. 여기가 여름인데 요만큼 떨어져 있고, 남반구가 여기가 여름인데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름이 더 뜨거운 가가 경교차가 더 크겠네요. 가가 나보다 작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북반구가 봄이 되는 지구의 위치는 니은 방향이다. 나에서 지금 여기가 여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문제가 뭘 물었죠? 나에서 북반구가 봄이 되는 지구의 위치는 니은이다. 나에서 북반구가 여름.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 공전 방향 이 방향이죠.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여름이니까 여기가 봄이 되겠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래서 기역 방향입니다. 답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기역 문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일단 더 가까우니까 많은 거 맞습니다. 가가 나보다 많은 거 맞는데, 만약에 남중고도가 바뀐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남중고도가 나오면 무조건 자전축 경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계절일 때는 변하지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당연히 변하겠지만, 여튼 이 말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되면 질문하시고요. 네. 그림은 화산 A에서 C가 분출한 시기 전후의 대기 투과율을 나타낸 거다.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일정하였다.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B의 분출 시기에 가장 많았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 같대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화산재가 엄청 많이 분출됐나봐요. 그래서 대기에 투과되는 게 엄청 적죠. 그러니까 B의 분출 시기에 가장 많았다가 아니라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B의 분출 시기에 가장 많았다가 아니라 가장 적었다가 됩니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그리고 참고로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다른 겁니다. 그 양은 그리고 다 똑같다고 제가 여기 전제로 깔려 있네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다른 거야.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A에서 C 분출 시기 직후에 지구의 기온이 모두 낮아지네요. 낮아집니다. 대기 투과가 안 되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기온이 모두 낮아졌다. 맞고요. 화산 폭발로 방출된 화산재는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 니은티귿입니다. 되시죠? 5번 보겠습니다.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의 수륙분포. 다들 까먹은 거 아니죠? 판게아 형성된 거 고생대발 이런 거 아시죠? 대멸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륙분포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지구 내적인 요인이면서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가에서 나로 변화할 때 건조한 기후지역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지금 이 내부를 보면 대륙들이 뭉쳐 있을 때 대륙성 기후, 그러니까 건조한 기후가 더 많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해양도 많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 건조한 그런 기후는 가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나로 되면서 중간에 해류가 흐르지 못했던 지역에도 이제 막 해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해령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화산 기체는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해령이 형성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화산 기체는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화산재나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 화산 기체라고 했으니까 화산재는 고체죠. 화산 기체라고 했으니까 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륙 분포가 변화하면서 기후가 왜 변화하냐면 기본적으로 대륙이랑 해양은 비열 차이가 존재해요. 물은 비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아. 대륙은 온도 변화가 막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 모래사장이 엄청 뜨거워졌다가 빨리 밤 되면 엄청 시원해 차가워지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대륙 수륙 분포가 바뀌면서 비열의 차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륙과 해양에 따른 뭐 반사율이나 흡수율 이런 차이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온 차이가 생겨요. 기온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기압 차이도 나타날 수 있고, 기압 차이도 나타나면 바람이 차이도 생기고, 뭐 해류 차이도 생겨서 이제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해안선의 길이가 굉장히 짧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안선들이. 여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깁니다. 기후도 엄청 다양해지고요. 나로 변하면서 대륙붕도 더 넓어집니다. 이 해안선 길이를 대륙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냥 그런 관련된 문제들에 나올 수 있는 선지를 그냥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봅시다. A 플러스 E는 D 플러스 F 플러스 G이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 E가 들어가네요. CD가 들어가니까 CD는 없네. 일단 봅시다. 우주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D 플러스 F는 70이 돼야 되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라는 것은 또 70이 돼야 되네요. 여기서 30이 빠지고 A 빠지고 B 빠지니까 7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랑 D 플러스 F는 똑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좀 맞춰줘야 되는데 또 더 봅시다. E를 써야 되네요. E는 C 플러스 D죠. E는 C 플러스 D.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C라는 값이 존재가 하지 않네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E는 C 플러스 D. 그리고 대기의 측면에서 한번 하면 이거를 다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에서 측면에서 한번 보면 A 플러스 C는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 방출하는 양, F 플러스 G. 얘가 핵심인 것 같네요. 그리고 C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C를 없애버리면 여기 되거든요. E랑 D로 없앨 수 있어요. 이 두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구나. 일단 여기서 얘가 물었는 거를 알려면 기본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을 다 찾아서 사실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C는 E-D니까 대입해주고 정리해주시면, C는 E-D니까 정리해주시면 A 플러스 E는 D 플러스 F 플러스 G가 나옵니다.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양 맞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에요. 그 양이 매우 적죠. 그리고 대기의 창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적외선 영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맞아요.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다.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다 적외선이 맞아. 그러면 대기가 흡수하는 것도 다 적외선 영역이나? 아닙니다. 여기 C라는 것도 대부분 적외선이고, 여기는 대류, 전도, 물의 증발까지 다 있고, 여기서 흡수되는 것도 다 적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일부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죠. 좋습니다. 답은 3번. 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대기가 없는 경우, 나는 대기가 있는 경우,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와 나가 같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같다.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주로 A가 B보다 길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대부분 태양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얘는 거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우리 지구는 뭐 기껏 해봐야 300켈빈. 그러면 얘가 훨씬 짧은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가시광선이고, 지구는 긴 파장, 적외선 영역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태양은 단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복사 에너지는 주로 A가 B보다 길다. 아닙니다. B는 C보다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B는 C보다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똑같이 100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이 100이 들어온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B는 C보다 복사 에너지 양이 적다. 보세요. A, 잠시만요. 잠시만요. 100이 들어오면 100이 빠져나간다. 100이 들어오면 만약에 양도 많아지고 C의 양을 물었네. 이거는 일정합니다. 그냥 우주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이 일단 100이 되거든요. 100이 들어온다면 얘가 100이 나와야 돼요. B라는 값은 100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A가 들어오고 나서 이 나가는 C 양을 지금 물었거든요. 우주로 나가는 게 지금 얘밖에 없어. 우주로 나가는 게. 그럼 무조건 100이 나가줘야 됩니다. B랑 C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이 지표에서 들어오는 여기 양들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B, C의 양은 적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복사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비교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서 일단 잘 물을 수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니은은 지장이 없다. 같습니다. 지표의 온도는 가보다 나의 경우가 높다. 지표의 온도는 가보다 나의 높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당연히 얘가 더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얘가 더 높습니다. 양이 더 많아져요. 가보다 나의 경우가 높다. 답 2번입니다. 8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기후 모형 A, B, C의 지구 기후 변화. A에서 C의 경량성 차이는 1960년 이전보다 이유가 크다. 1960년이 여기네요. 뭐 거의 비슷했네. 경량성이. 뭐 근데 대체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경량성 차이는 1960년보다 이유가 크다. 맞습니다. C에는 지구 기온을 하강시키는 요인이 존재한다. 자연적 요인. 뭐 물론 있겠죠. 자연적 요인에 지구 기온을 하강시키는 요인. 예를 들어서 그 화산 폭발만 하더라도 화산재 지구 기온 하강시키잖아요. 그런 요인 당연히 포함됩니다. 관측 기온과 경량성이 가장 잘 맞는 모형은 A이다. 지금 관측 기온이 검은색이거든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자연적 요인은 이 주황색이거든요. 얘는 이 기온의 영향에 크게는 영향을 안 끼쳤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면 영향을 크게 끼친 게 이 B입니다. 이 B, 온실기체가. 그리고 얘들을 이 온실기체랑 자연적인 요인을 다 고려해 줬을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온실기체만 고려했을 땐 요거라고 딱 되어 있죠. 그리고 둘 다 온실기체랑 자연적 요인을 다 고려해 줬을 때가 관측 기온과 굉장히 흡사한 경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인을 일단 다 고려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런데 이 시점을 보니까 일단 자연적 요인보다는 확실하게 그 인위적인 이 요인들이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관측 기온의 경량성이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관측 기온과 경량성이 가장 잘 맞는 모형은 A. 모든 걸 고려해 줬을 때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네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파이팅 하십시오. 지구온난화와 원인과 결과 봅시다. 가로 인해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가로 인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잖아요. 기체는 차가울수록 콜라 생각하면 되죠.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는데 잘 녹을 수 있겠어요? 잘 안 녹습니다. 나로 인해 극지방의 지표면 반사율은 감소한다.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은 감소합니다. 빙하가 반사율이 큰 물체니까. 기억에 의한 복사에너지의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많다. 복사에너지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훨씬 많죠. 이 앞서서 그림 보시면 아시죠? 어디 있죠? 아, 이게 말을 안 듣네. 여기 보면 당연히 흡수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아, 지표가 흡수하는 걸 물었나요? 기역이 대기 중 온실기체 증가네요. 그러면 얘들이 흡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서 적외선 영역대가 증가합니다. 물론 여기도 적외선이 있지만 가시광선은 온실기체가 증가한다고 해도 가시광선이 많이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온실기체가 좋아하는 애들은 적외선 영역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외선을 거의 다 먹고요. 여기서도 적외선 영역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답 5번입니다. 그리고 10번 볼게요. 3년 동안 지표면 온도 편차, 전세계 온도 편차, 육지보다 해양에서 온도가 더 크게 상승하였다. 빨간색으로 할수록 기온이 더 상승한 거네요. 그리고 육지가 이렇게 다 지금 나와있죠? 육지 보시면 더 시뻘건 것 같은데요? 더 시뻘겋고 해양 쪽에 이런 색깔 얼마 없습니다. 육지보다 해양에서 온도가 더 크게 상승하였다.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비열이랑 살짝 생각해도 됩니다. 비열이랑 연관시켜서 육지가 더 온도가 크게 상승해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 북반구가 더 시뻘겋게 많이 변했네. 남반구는 뭐 좀 작은 데도 있는데. 그렇구나. 이거는 이유보다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유를 찾는 거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